안녕하세요. 세진영어 대치동의 원장 박세진입니다. 어제 9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학생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쉬웠다고 말하는 쪽도 있고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제를 풀어봤고 제가 저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유형별로 연습이 된 사람은 쉽게 느껴졌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풀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유형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지였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학생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 문제 유형별로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사항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셔야 될 건 21번 문항이었습니다. 21번 문항이 어려운 걸로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21번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제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이 전체 글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자, 밑줄 쳐진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실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영어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 사실은 저 한 문장으로도 문제를 꽤나 잘 풀어냅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것만 가지고는 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먼저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come back home agai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해석이 안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해석은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혼동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구간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구간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네모로 표시한 이 구간이 이 글에서 물어보는 음악적인 것에 비유를 해놓은 색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시의 이해를 하셨으면 문제가 풀렸을 것입니다. Red랑 Violet은 opposite end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적으로는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색은 이런 식으로, 음악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걸 같게 인식해 라고 하는 선지가 정답인 건데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헷갈렸을 법한 선지는 아마도 여기 있는 3번과 5번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왜 3번은 정답이고 5번은 오답이었느냐,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그게 리뷰가 되실 거예요. 내가 정답을 처음에 왜 제거하고 나는 오답을 선택했는지, 오답을 선택한 본인만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정리가 이렇게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나서 선지를 봤더니 나는 3번, 5번까지 3번, 5번까지 나는 추려내기는 했어. 근데 여기서 오답이 나왔어. 그럼 그때 말할 수 있는 건 선지가 약할 수도 있다는 말을 그때 가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나는 선지가 약해 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자, 선지가 약하다는 말은 오롯이 방금 같은 경우에 내용 이해를 전부 다 했고 이게 이 글에서 원하는 바를 내가 다 알아냈어요. 말로 내가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어. 실제로를 봤더니 그 내용이 맞았어. 그런데 선지 선택에서 오류가 있다면 그거는 선지가 약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지가 어려운 문제들을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소재가 어렵거나 글이 어려워서 틀리는 오답이 아닌 거예요. 자, 선지를 위한 선지 연습만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33번은 어떻게 접근을 했었어야 됐냐 이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방금 전 다뤘던 21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저 빈칸에 들어갈 말도 주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33번에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힌트가 되는 구역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 문장이 주요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되게 주요했어요. 자, 하지만 이게 생각과는 좀 달랐는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느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윗문장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반박을 했는데 반박의 방식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인데 다음 문장이 지금 전체네요. 뭐 전체인데 뭐 다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이 박스 문장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저 노란색 문장에서 데이터적으로 중요성을 깨닫는데 그게 내용상 어떻게 반박됐는지가 찾아지면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2점이거든요. 이건 너무 좀 쉬웠어요. 그냥 배점 2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 신문기사들에서도 이걸 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5번이거든요. 만약에 틀렸다면 뭐로 틀렸을까라고 하는 지점인 건데 만약에 1번을 골랐다라고 한다면은 인베스티게이팅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길래 이거 해석 방법을 모르시나?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선지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소거가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봐줄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던 빈칸이 아닌가. 뭐 한 문항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고, 자,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건데, 자, 일단 중요한 단어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선지를 고르실 때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키워드가 들어가면 있어서 지금 1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까닭은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타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타이를 만약에 모르셨다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타이는 뭐 경기 같은 거,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동점, 동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breaking, 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다 동등하게 받을 수 없는 상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은 해야 돼.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무리 똑같아도 어떻게든 하나를 더 앞쪽에 내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들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할 때 이 randomization 이란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쉽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쉬운 문항이 아닌가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모가 단어가 이게 쉬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11월도 쉽겠다가 아닌 거고 11월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실 건데 쉬운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십니까? 어려운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 배팅을 어디에다 걸어야겠습니까? 남들이 쉽다라고 예상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쪽에다 배팅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인데요. 하단 부분에서 randomiza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randomization은 어떻게 알아요? 네, lottery, 로또예요, 로또. 이 lottery라는 개념이 뭐예요? 로또는 그냥 확률에 근거한 거죠. 랜덤 값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random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든 선지상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정답을 맞춰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개념이 안 잡히셨다면 이거는 글에 대한 이슈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는 33번 같은 경우에 글에 대한 이해는 높았으나 선지가 안 골라졌다. 자, 21번도 마찬가지였죠. 글에 대한 이해는 높았으나 선지가 안 골라졌다. 그러면 선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34번과 같은 경우 나는 솔직히 선지 가기도 전에 이 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리딩의 이슈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선지 연습하실 때 그러니까 34번에서 리딩이 안 되신 경우에는 지금 선지를 지금 보실 때는 아닌 겁니다. 일단 해석과 이해 단계로 먼저 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 소재가 나한테 좀 와닿기 힘들었어. 그럼 이쪽 방면의 소재에 대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은 순서라고 제가 명칭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순서 연결을 찾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어제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그래서 어제 구모 중에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분들 중에서는 최고점이 97점이었습니다. 자, 97점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시험 어땠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순서 37번 그리고 39번이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지만 맞춰냈고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문항을 틀린 거였는데 자. 97점 맞은 학생도 어렵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난이도라면 제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게 맞구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객관화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본 이유도 있었던 건데 자, 37번은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먼저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 다음 이슈가 어디로 갈 것이냐, A로 갈 것이냐, C로 갈 것이냐 둘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정답이었을까라고 하는 지점을 지금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A번 같은 경우는 과거 얘기가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과거 얘기가 자, 이만큼이 다 과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되려면 C번에서 전체적으로 과거 얘기를 한 다음에 A로 올라와서 그런데 너가 생각할 법한 복잡한 표기법, 노테이션이 있거든? 그리고 과거가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자,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과거를 얘기할 거야? 자, 그리고 다시 간단하게 말해줄까? 자, 과거란 소리야.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A에서 C로 가는 방향이 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매우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을 알고 있는가. 자, 39번은 이거는 연습을 조금만 했더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최근 2년 전부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순서 삽입, 그중에서 문장 삽입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역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정답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평가원에서. 그래서 39번도 봤을 때 명시적인 역접이 없는 곳인데 그곳이 정답일 확률이 높아졌고 그게 2번이었다는 겁니다. 자, 명시적 역접이라는 것은 내용이 반전되는 구간입니다. 자, 2번 앞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는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은 생존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durability는 인내, 끈기, 그래서 강함, 오래 남아있은 경고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오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not just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상의 반전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 문장, 제시 문장을 보는 겁니다. 자, 제시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서바이벌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뿌리에 있어 역사가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뿌리가 있다. For 왜냐하면 for는 여러분 접속할 때 왜냐하면 그죠? 자, what has survived 생존되어지는 것은 may not necessarily be 자, 부분 부정이에요. 꼭 뭐뭐일 필요는 없다. 뭐일 필요는 없어? More significant 뭐보다 than what has not survived 생존하지 않았던 것보다 꼭 더 중요할 필요는 없다. 박스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생존한 것이 아니고 생존하지 않았던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 첫 번째 지점. 첫 번째 지점이 정답인 거예요. 그게 어디였어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2번 다음 문장 버스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가는 3번, 4번, 5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연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역접 연습하는 겁니다. 수소삽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명사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역접이다. 그리고 그 역접이 명시적 역접이 아니고 내용상 역접되는 구간을 찾으면 거기가 정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 건데 이 연습이 조금이라도 돼 있었다면 39번은 절대 틀릴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어제 구모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자, 저는 뭐 매년 겪는 현상이지만 현역 고3 분들은 실력 대비 점수가 좀 잘 안 나오셨고요. 이제 N수생 분들은 실력 대비 점수가 뭐 더 올라간 건 아니고 딱 똑같이 나옵니다. 예, N수생, 재수생 포함입니다. 뭐 재수생 포함 3수, 4수 하시는 분들. 그래서 현역이 왜 유독 이런 현상을 갖느냐 이런 거를 뭐 국어, 수학에서 뭐 좀 잘 못 봐가지고 멘탈이 흔들리고 이거 되게 커요. 하지만 그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역 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한다면 그냥 어려운 문제를 사실 많이 못 풀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표현한 것은 질 나쁜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질 좋은 어려움, 평가원스러운 어려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수능까지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정말 고민을 거듭하셔서 문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자이스토리 마더텅 풀 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교육청 문제 그거 기출이요. 여러분 교육청은 기출이 아니고요. 평가원이 기출입니다. 지금 교육청 문제를 지금 푸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푸신다면 평가원 기출은 푸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평가원도 평가원 나름이다. 각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 블로그 한번 보실까요? 자, 제 블로그를 보시면 역대 지금 평가원 레벨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골라서 풀 거냐 이겁니다. 당연히 퍼센트가 낮은 게 어려운 거니까 지금은 이걸 순서대로 푸시는 게 좋겠죠. 평가원 내에서 쉬웠던 것을 어려운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밑에 이런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든 까닭은 정보 제공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구모를 준비할 때는 저는 이쪽 교통, 이쪽 7%에서 6% 정도가량의 문제들을 제가 학생분들에게 일단 과제 모의고사에 첨부, 포함을 해서 과제를 내줬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6%부터 1%의 남은 것들, 이 남은 것들을 순서대로 실력이 쌓이는 것에 비례시켜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계획을 해서 몇 주 차에 뭘 풀 건지를 계획을 해서 수업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풀 거냐 이거죠. 뭐 평가원 기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풀지 마시고 제발.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의 단점은 뭐냐면 그 문제들이 너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러면 이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땐 내가 맞추니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쉬운 문제 푸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전체의 가치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챕터별로 연습을 시키는 구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어휘 챕터에 대한 연습, 뭐 빈칸 챕터에 대한 연습이 있어요. 그럼 빈칸 챕터를 예로 들었을 때 거기서 과거에 교육청과 평가원들의 문제가 막 섞여 있는데 거기서 평가원에 매우 좋은 문제를 풀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문제가요, 그 빈칸 챕터에서 연습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 거고, 사실은 그 평가원 그때 나왔을 때 그 하나의 세트 모의고사 안에서 그 문제가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 세트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에서 그냥 한번 풀어봐서 기억이 남게 되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평가원에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줘서 이거 정말 잘 풀어야 된다, 귀한 문제다라고 세트별로 모의고사를 과제를 내준다 한들 이 중에서 몇몇 문제는 학생들이 전에 풀었던 기억이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절대적인 자기 기준을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영어 좋은 문제는 정말 소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평가원인 건데, 평가원은 함부로 푸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문제예요. 절대 소모시키면 안 되는 게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하셔서 만약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를 푸신다고 해도 평가원이라고 써있는 건 빼놓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청은 저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모의평가 어제 잘 보셨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까?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다면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세진영어 대치동의 원장 세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리플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